안녕하세요. 전상일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팬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황금사자기가 끝나고 굉장히 큰 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김태형 선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김태형 선수가 굉장히 위로 치고 올라왔다. 3픽 혹은 4픽, 삼성이나 롯데에 지명이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태형 선수와 더불어서 또 한 명 치고 나온 선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황금사자기와 신세계 이마트배 동시 MVP 내야수 박준순 선수입니다. 박준수 선수가 1라운드에 나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상위 픽까지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만큼 황금사자기와 신세계 이마트의 연속 MVP라는 것은 대단하고 이영민 타격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이영민 타격상의 후보라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야수의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1라운드로 확실히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는 박준순 선수 한 명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마산영마고의 차승주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국대회에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 리그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큰 경기에서 증명을 해야 큰 경기에서 좋은 투수를 상대로 증명을 해야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쉽고 한지훈 선수 같은 경우도 수비에서 조금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조금은 평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함수호 선수 같은 경우도 장타 능력을 과시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대회에서 타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죠. 타격 능력을 완전히 증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라운드급 선수로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심재호 선수가 굉장히 분발을 하면서 이번 황금사적에서 굉장히 많이 떠오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1라운드급 선수로 볼 수 있는 선수는 박준순 선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박준순 선수의 가치가 그렇다 보니까 더 빠르게 튀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컨택트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컨택트 능력은 고교하고 해서 범접할 선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를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컨택트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이마트배에서는 4개의 홈런을 때려내면서 장타력도 어느 정도 증명을 했죠. 변화구 치는 능력도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발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 야구에 대한 센스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기아 타이거스에서 김도영 선수와 박찬호 선수가 있잖아요. 물론 둘 다 발이 빠릅니다만 치고 나가는 힘이 좋은 것은 김도영 선수고 굉장히 주루 센스가 훌륭하고 뛰어야 될 때와 뛰지 말아야 될 때 한 베이스를 더 가는 베이스 러닝을 잘하는 것은 박찬호 선수인데 이런 박찬호 선수의 과라고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만큼의 어떤 그런 빠른 주력이나 장타력을 과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훌륭한 야구 센스를 지니고 있는 선수인데다가 이루수에서의 수비 능력도 준수한 편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야수 최대어로서의 좋은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글서글한 인상에 확실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의 선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예상 밖으로 이 선수가 상위 지명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상위 지명에 나갈 수도 있고 1라운드 하위 지명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선수가 이 판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가장 큰 다크호스로 등극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예로 최근에 롯데자이언츠 팬분들께서 롯데자이언츠가 키스톤 콤비가 없어서 야수 자원이 부족해서 이 선수를 지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전격적으로 롯데가 이 선수가 정말 좋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선수를 뽑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라 이런 부분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배찬승 선수와 김태용 선수가 있고 이 박준선 선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올 시즌에는 야수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겠어. 1라운드에서 내야수 뽑고 2라운드에서 외야수 중에 최대급 하나 뽑고 아니면 2라운드에서 포수를 뽑고 3라운드에 외야수 뽑고 하면서 올 시즌은 야수 좋은 선수 특색 있는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재현이나 김영호 선수를 뽑을 때 삼성 라이온즈처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현재 투수들 자체가 아직까지는 1라운드급의 확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정현우, 배찬승, 정우주 선수
외에 비봉고의 박정우 선수, 그 다음에 김태형 선수, 이정도 선수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뭐 김영우 선수라던가, 뭐 김동현 선수라던가, 그 다음에 박세현 선수라던가, 그 다음에 시원 선수라던가, 권민규 선수라던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확실하게 증명했다. 이 선수가 정말 너무너무 좋다. 이 선수는 빠르게 쓸 수 있는 1라운드급 선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인증 마크가 찍힌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증명을 받으려면 큰 경기에서의 활약을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선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큰 경기에서의 맹활약을 보여준 박준수 선수의 가치가 훨씬 더 오르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팀에서 그냥 우리는 올해 투수 자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수 자원들을 빠르게 뽑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지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NC 다이노스가 김희집 선수를 1라운드와 3라운드 지명권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1라운드, 3라운드 지명권을 주고 야수 자원을 뽑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수 자원을 주고 3년의 경험치를 먹인 그런 선수를 트레이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박준수 선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죠. 다만 야수 자원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야수 자원을 뽑으려면 빠르게 쓰려고 생각을 하는 어떤 그 포지션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LG 트윈스 같은 팀에서 선수를 뽑는데 최인재 선수와 오지환 선수가 딱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박준수 선수가 낭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팀 상황이 이 박준수 선수를 빨리 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 팀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박준수 선수가 향후에 정은진 감독님께서 보여주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쇼스탑이 되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쇼스탑 자원으로 보기는 합니다. 쇼스탑 자원으로 보기는 합니다만 쇼스탑 자원으로 본다는 것과 쇼스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전 경기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무조건 박준수 선수를 유격수로 활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유격수 자리에서 좋은 수비를 보여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송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송구가 된다는 의미는 3루수로도 쓸 수 있고 2루수로도 쓸 수 있고 유격수로도 쓸 수 있다는 의미인데, 만약에 송구가 안 되면 이 선수의 가치는 2루수로서 한정이 됩니다. 즉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2루수로 쓰는 것과 2루수로 쓸 수밖에 없는데 2루수로 이 선수를 못 박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박준수 선수 급의 최대호 선수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일례로 김대웅 선수도 유격수이고 유격수 수비가 된다고 평가를 받았고 유격수 수비가 된다는 것을 프로 1년차 때 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3루수로 정착을 하는데, 박준수 선수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에서 포지션이 제한이 되게 되면 이것은 팀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프로가 정확하거든요. 정확하고 내야수에게 있어서 수비에 대한 가치는 몇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 선수를 지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까지 봤을 때는 된다 안 된다의 어떤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이 엇갈리면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안 된다 쪽에 가까운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박준수 선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유격 수비를 보여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좀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조사와 확신이 있어야 이 선수를 빠르게 1라운드 상위에서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 정도 선수라면, 박준수 선수 정도 선수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정말 즉시 전력감 선수들이 앞에서 1, 2, 3번에 다 나갔다. 그러면 4번을 롯데자이언츠에서 지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5번 기아 타이거스에서도 우리가 뽑고 싶은 선수들은 없고 이정수 선수들은 퓨처스에 많아. 그러면 차라리 야수 자원을 통해서 아예 그냥 야수 리빌딩을 완성해버리자 라는 생각으로 이 선수를 뽑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선수가 아마도 향후 드래프트에서 판을 뒤흔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에도 제가 어떤 구체적인 소식이 있다면 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